어머, 미선아, 너 여기서 청소일 하니? 평소처럼 아파트 청소 일을 하던 그날 고등학교 동창을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너 보면 얼굴 반반해도 결국 여자 팔자가 뒤용박 팔자인가 봐. 나를 보고 가엾다며 혀를 차는 친구들의 침묵하던 그때 며느리가 나타나자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주부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쾌했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한동안 소일거리 삼아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일하는 곳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미선아. 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인 영희더라고요. 정말 반가워서 어머 영희야. 너 여기 살아?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영희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미선아, 너 여기서 뭐해? 아, 나 청소 일하고 있어. 너 여기 살아? 그러자 영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너 지금 청소일 하고 있구나. 힘들지? 말끝에 묘한 동정 섞인 시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취미로 하는 일이니까 힘들 것도 없었고요.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지내? 나야 뭐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지. 근데 미선아, 힘들면 말해. 우리 동창들끼리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지. 그때는 영희가 걱정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저를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었네요. 며칠 후 평소와 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나와서 보니 영희가 다른 동창들을 여러 명 데리고 온 거예요. 수정이, 은경이, 미란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이 거의 다 왔더라고요. 어머 미선아. 우와 정말 미선이네. 처음에는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 얘들아. 너희들 어떻게 다 왔어? 정말 반갑다. 그런데 애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동정 섞인 시선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미선아, 너 정말 여기서 청소 일하고 있구나. 영희가 얘기해줘서 왔어. 너 많이 힘들지? 어머 미선아, 너 예전에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좀. 이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애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얘들아, 나 청소 끝나면 3시쯤 되니까 차나 한 잔 마실래? 오랜만에 얘기도 하고. 그러자 영희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 미선아, 너 지금 땀 흘리면서 일했는데 그 꼴로 어딜 같이 가니? 순간 기분이 좀 나빴지만 그래도 동창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 괜찮아. 여기 샤워 시설도 다 있어서 씻고 나갈 수 있어. 너희들만 시간 되면 오랜만에 얘기나 하자. 그러자 수정이가 나서더라고요. 어머, 미선아, 너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 무리하지 마라. 일 끝나면 또 다른 일하러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게 형편뻔히 보이는데 왜 자존심 부리니? 은경이도 거들어서 말하더라고요. 미선아, 지금 업무 시간인데 우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킥킥 웃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애들이 저를 놀리러 온 거구나. 그런데 제일 기가 막혔던 건 미란이가 한 말이었어요. 어머, 미선아, 너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뻤잖아. 얼굴 반반해도 여자 팔자가 뒤용박 팔자인가 봐 이러고 사는 거 보면. 그 순간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른 애들보다 좀 예쁘다고 해서 시기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옆 학교 남자애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면 애들이 뒤에서 험담을 하곤 했어요. 그때와 똑같은 시선이었어요. 솔직히 화가 났지만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던 친구들이 이렇게 변해 있는 걸 보니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알겠어. 다음 기회에 보자. 그렇게 말하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애들은 한참 더 수군거리다가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업무 시간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는데 또 그 동창들과 마주쳤어요. 아마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옷 입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괜찮은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어머, 미선아, 너 청소일 하면서 뭘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 나이도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런 거 살 돈이라도 조금씩 아껴라. 너 이렇게 입고 버스 타고 가는 거야? 아휴, 진짜 나이 어디로 먹었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빨간 람보르기니가 제 앞에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 며느리 선주였어요. 선주는 평소에도 옷을 잘 입는 편인데 그날은 특히 명품으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어머 선주야. 벌써 왔네. 그러자 동창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와 선주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꽤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취미 삼아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그 동네 분위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서 그 지역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동네를 관찰하는 것이 제 나름의 투자 전략이기도 하고요. 친구들이 쳐다보는 와중에 선주는 신이 나서 얘기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 준영 씨가 투자한 미국 IT 기업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했대요. 준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이 녀석도 자기 사업하면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기업들의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다 초대해서 다음 주에 미국에 가셔야 하는 거 아시죠? 미화원 일도 오늘까지만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쭤봐요. 이번에 미국 가는 김에 한 달 정도 푹 쉬다 올까 봐요. 선주가 하는 말에 동창들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때 선주가 동창들을 보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친구분들이세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봤는지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선주야. 여긴 내 동창들이야. 시간이 좀 있으면 간만에 차나 한잔 할까 했는데 영수증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하겠네. 우리 이만 가자. 평소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선주가 순간 무슨 일인가 했다가 분위기를 보니 뭔가 있었구나 싶었나 봐요. 네, 어머니 굳이 급에 안 맞는 사람들까지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서 탈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다 챙겨주려고 하고. 이때 정말 시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센스가 있는 줄 몰랐어요. 동창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특히 영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미선아, 잠깐만. 다급히 저를 부르는데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됐어, 영희야. 우리 갈 길이 바쁘거든. 그렇게 말하고 선주와 함께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봤는데 애들이 그 자리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차 안에서 선주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나를 좀 우습게 봤나 봐.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는 걸 보고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 어머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주 말이 맞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처지를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마음만 상하시잖아요. 그래, 한때는 같은 추억을 공유한 동창들이라 반가웠는데 다 의미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그날 밤 집에서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여보, 그런 사람들이랑 왜 시간 낭비해? 우리 할 일도 많은데. 맞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며칠 후에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청소 직원 인적사항에서 봤다더군요. 남의 개인정보를 어거지로 알아낸 걸 보면 영희가 어떤 아이인지 더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아, 그날은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심했나? 괜찮아, 영희야. 근데 미선아, 너 정말 부자야? 그날 며느리가 하는 얘기 듣고 우리 다 깜짝 놀랐어. 뭐가 궁금해? 아니야, 그냥. 너 진짜 미국 가는 거야?
응, 아예 가는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어머, 정말? 그럼 너 왜 청소 일 했어? 그냥 심심해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전화 너머로 영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미안해. 괜찮아. 이제 와서 뭘. 그 후로도 몇 명이 더 전화했어요.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실망한 마음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저를 통해 득을 볼 수 없을까 하는 게 느껴져서 더 정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 일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부동산 투자할 때 그 동네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서예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취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것만 보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했고요. 특히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렇게 나온 건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좀 예쁘다고 해서 시기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더 우습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친구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그날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정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며느리 잘 들이면 집이 화목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미국에서 한 달 정도 휴가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며느리랑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제가 미국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 와서 만나자고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생각이 없어요. 진짜 친구라면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저를 무시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됐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영희는 알고 보니 월세로 겨우 버티다가 최근에 세를 못 견디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더군요. 못됐지만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사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누군가를 만나실 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청소 일을 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냥 어렵게 산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런 오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를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첫 인상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